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내적 공간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orthogonality, ortho에 관련된 연습 문제들 그리고 inner product 관련된 연습 문제를 쭉 풀어봤었고 이번 시간에 이제 6장 2절로 넘어갑니다. 6장 2절 The Gram-Schmidt orthogonalization process and orthogonal complements. 네, 6장 2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가 orthonormal basis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벡터 스페이스가 주어지고 그거에 베이시스가 만약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orthonormal basis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orthonormal basis의 정의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let V be an inner product space. 라고 했을 때 orthonormal basis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order basis인데 뭐 order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네, ordered basis that is orthonormal. 그러니까 basis인데 그 집합이 orthonormal 하면 우리가 orthonormal basis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standard basis for fn. 이게 이제 orthonormal basis의 예시가 됩니다.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뭐였죠? E1, E2, En 뭐 이런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E1은 뭐였냐면 첫 번째 성분 1이고 나머지가 전부 0인 거. E2는 두 번째 성분 1이고 나머지가 전부 0인 거. 뭐 En은 마지막 친구가 1인 거. 나머지는 전부 0이고요. 그죠? 그런 친구였는데 얘네들은 전부 유닛 벡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벡터를 가져오면은 올소분을 하잖아요. 얘랑 얘랑 내적하면 0이죠.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orthonormal basis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시 볼까요? 두 번째 예시는 조금 자명하진 않은 예시인데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 그리고 루트 5분의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런 친구가 이제 orthonormal basis가 됩니다. F2의 이제 orthonormal basis가 되는 거죠. orthonormal basis for F2 이렇게 적을게요. 왜 그럴까요? 두 개 내적하면 어떻게 되죠? 얘랑 얘랑 곱해주면 적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얘랑 얘랑 곱해주면 5분의 2고 얘랑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더하면 0이죠. 올도고는 하고 그리고 크기가 전부 1이죠. 얘의 크기도 1이고요. 얘의 크기도 1이니까 모두 유닛 벡터이면서 서로 다른 두 벡터를 가져왔을 때 올소곤을 하기 때문에 orthonormal basis가 됩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루트 5분의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V1, 얘를 V2라고 하면 이게 이제 V1이고 이게 V2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각으로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크기는 1이고요. 됐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로 당연히 linearly independent 할 것 같지 않나요? 예, 수직이면은 당연히 linearly independent 할 것 같은데 이제 theorem 6.3에서 이제 좀 이따 그런 얘기를 할 거고 일단은 이렇게 orthonormal basis가 좋은 점이 뭐냐 그거부터 먼저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V가 inner product space라고 하고요. 그리고 V가 S가 이제 V의 subset인데요. V1부터 VK까지 S의 subset인데 orthonormal subset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Y가 span of S 안에 있으면
그러면 y를 v1부터 vk까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정확하게 어떤 모양으로 나오게 되냐면 그 코이피션트들이 뭔지 원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orthonormal subset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orthogonal인 경우를 쓸게요. orthogonal v1부터 vk까지가 orthogonal subset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y는 시그마 i1부터 k까지 y 내적 vi를 vi의 크기 제곱으로 나눠주고 vi를 곱해준 거.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죠. 그러니까 vi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지는데 그거의 지금 코이피션트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소고널인 경우에는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코이피션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네. 상당히 이게 좋은 사실이죠. 왜냐면 우리가 사실 뭐 딱히 방법이 없었거든요. 원래 코이피션트를 찾으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정의를 풀어 헤친다든지 해서 보통 뭐 FN의 경우 그러니까 RN이나 CN 뭐 이런 공간에서는 사실 연립방정식을 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내적을 이용해서 바로 코이피션트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방식이 유일한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orthogonal subset이 사실 linearly independent 하거든요. 그건 이제 theorem 6.4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할 거라 어쨌든 유니크합니다. 이런 표현 방식이 사실 유니크할 수밖에 없어요. 여튼 자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y를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어쨌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ai, vi 이렇게 써볼게요. ai는 f의 원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vj랑 이렇게 내적을 취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ai, vi 내적 vj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앞에 거 first factor에 대해서 linear 하니까 여러분 이거 다 쪼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ai에 대해서 vi 내적 vj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지금 vi부터 v1, vk들이 orthogonal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i랑 j랑 다르면은 0일 것이고 i랑 j랑 같으면은 뭐 그건 이제 norm으로 나오겠죠. 1일 수는 1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normal하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크기가 1이다 그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i랑 j랑 만약에 다르면 0이다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i랑 j랑 다르면 0이니까 여기서 이제 i가 1부터 k까지 변하는데 j일 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i가 j일 때만 살아남으니까 a, j의 vj, 내적 vj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얘는 aj의 vj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aj는 vj의 크기의 제곱분의 y 내적 vj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j 대신에 i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실을 얻어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증명. 어렵지 않죠? 그냥 이게 끝이고요. 올소고널하다는 게 여기서 중요하게 사용이 됐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여기서 올소고널리티가 중요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올소고널하다라고 하면 올소고널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어떤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지를 좀 되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가 0이 아니어야겠죠. 얘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여기 조건이 하나 더 붙네요. 네, 모든 i에 대해서 non-zero 벡터다 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올소거널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기 0벡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0벡터는 모든 벡터 수직이니까 사실 0이 있어도 올소거널 한 건 맞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 가정에서는 0이 아닌 걸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얘를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롤러리가 이제 올소노멀한 경우에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건데 똑같은 그냥 거의 똑같은데요. 네, 거의 스테이트먼트가 똑같은데 그대로 복붙을 하고 여기 also normal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네, 그것만 볼게요. also normal이면은 어차피 다 0이 아닐 테니까 얘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크기가 1이죠. 모든 벡터의 크기가 1이니까 이게 지워지겠죠. 1로 1이 되니까요.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y 내적 vi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리니어 코이피션트가
단순하죠. 이 코에피션트들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게 orthonormal subset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리니어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코롤러리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코롤러리 여기가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코롤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 우리 교재선 코롤러리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코롤러리 하기에는 좀 굳이 이거를 써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재 따라서 코롤러리로 부르긴 했지만 사실은 그냥 프로포즈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orthogonal subset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죠. orthogonal이면 linearly independent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넌지로 벡터로 이루어진 orthogonal subset은 linearly independent하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0이 있으면 linearly independent 하지 않겠죠. 0이 있으면 무조건 linearly dependent 했습니다. 근데 0이 없으면 orthogonal subset 중에 0이 없으면 linearly independent하다 말이 꼬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막 쓰려고 하진 않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할 건데 근데 그 증명이 되게 비슷해서 코롤러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linearly independent한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 vi를 0이라고 놓고 s는 이제 뭐 이제 vi들이 s에서 가져온 거겠죠. ai는 f, vi는 s의 원소. 그리고 이제 vir distinct 뭐 이 정도로 적을게요. s가 지금 무한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을 앞에서는 여기서는 유한집합인 것처럼 썼지만 여기서는 유한집합이라는 얘기가 없죠. 지금 orthogonal subset이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한집합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한집합이어도 성립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S의 원소를 가져올 건데 그냥 distinct하게만 가져오겠습니다. distinct하다는 게 I가 distinct하다는 거지. 아까도 이게 살짝 얘기를 한 거지만 이게 VI는 또 같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여튼 네, 너무 이상한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서로 다른 거 가져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튼 시그마 n부터 n까지 ai, vi는 0이다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vj랑 내적을 해보자고요. vj랑 내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적을 하면 이게 모든 j에 대해서 이렇게 내적을 하면 0이겠죠. 0벡터랑 내적하면 0이니까 이게 모든 j에 대해서 0이 될 겁니다. j는 이제 1, 2, 3, n 이하겠죠. 그렇게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순서를 바꿔서 해볼까요? 이 앞에서 얘가 있는 게 좀 더 다루기 쉬우니까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겠죠? 자, 좋아요. 근데 first 팩터에 대해서 리니어하기 때문에 시그마 1부터 n까지 ai라고 하는 걸 끌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orthogonal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i가 j가 되는 경우만 살아남고 i가 j랑 다르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ai의 aj의 vj 내적 vj가 되겠죠. 이게 0이란 뜻이죠. 모든 j에 대해서 맞나요? 모든 j에 대해서. 근데 vj가 넌제로 벡터니까 vj가 0이 아니잖아요. s는 지금 제로 벡터가 없죠. 그래서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니까 aj가 0이다. 모든 j에 대해서 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성립을 하면 개수들이 전부 0이어야 된다. 지금 이 주장을 한 거니까 vi들이 linearly independent하다 라는 주장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s의 넌제로 벡터를 가져와서 걔네들에 대해서 0을 걔네들을 가지고 0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 트리비얼한 거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한 거니까 S가 linearly independent하다라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코로너리 하기에는 뭐 증명이 되게 비슷하긴 한데 뭐 얘를 직접적으로 쓰기는 좀 애매해서 그죠? 이게 유한집합이다 뭐 이런 조건도 있고 하니까 그냥 네 코로너리 하기엔 약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여튼 교재 따라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시 돌아가면 이 corollary 2를 종합을 하면 이 표현 방식이 유니크하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이 이게 이제 유니크하다. 이 개수가 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식, 그 span of S 안에 있는 어떤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유니크하다. 그게 이제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거의 성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개수가 이제 유니크하게 결정된다. 사실 여기서도 그 주장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주장을 여기서 한 거거든요. 유니크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유니크하게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 주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코로나리를 한 걸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유니크네스가 증명이 됐으니까 y가 0인 경우를 이제 넣으면 유니크네스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리 2가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네요. 코로나리라 부르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예제를 좀 볼까요? 예시들. 루트 2분의 1에 1, 1,0하고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1,1하고 루트 6분의 1에 마이너스 1,1,2가 있어요. 이게 올소노멀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게 사실 했던 거예요. 이거 1, 1,0하고 1, 1, 마이너스 1,1하고 마이너스 1,1,2하고 얘가 올소고널이다 라는 거를 했었거든요. 올소노멀이다 이거 했었어요. 그죠? 이거 자체를 했었네요. 그죠? 이거 자체를 지난 시간에 올소노멀 서브셋의 예시로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벡터가 사실은 이제 F3 안에 있는 서브셋인데 얘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베이시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orthonormal basis가 돼요. 정확하게. 세 개의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를 가지면 그게 베이시스가 되니까 orthonormal 하면서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orthonormal basis다. F3의 orthonormal basis다 라는 예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임의의 벡터를 가져오면 이 임의의 벡터를 가져오면 그러면은 얘랑 얘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표현 방식을 구할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1차 연립방정식 풀 필요 없이 내적을 이용해서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V1 앞에 있는 개수가 궁금하면 얘가 올소 노멀 하기 때문에 V1하고 얘하고 내적한 거를 앞에다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분의 2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3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V2 앞에 있는 개수가 궁금하면 내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3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분의 3이니까 루트 3분의 5 빼기 1은 4죠. 네,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V3 앞에 있는 개수는 뭘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 더하기 6이니까 5가 되면서 루트 6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루트 6분의 5 이렇게 바로 구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뭐 V1을 이제 그대로 넣어주면 얘다 넣어주면 뭐 2분의 3에 1,1,0 더하기 3분의 4에 1, 마이너스 1,1 더하기 6분의 5에 마이너스 1,2다 뭐 이런 사실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연립방정식 풀면서 열심히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V1, V2, V3가 올소 노멀이다 또는 올소 고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너무 막 힘들게 할 필요 없이 내정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암산으로도 했잖아요.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놀랐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우리가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앞에서 우리가 H라는 것도 예시로 들었었거든요. H가 이거 하면서 같이 했던 게 뭐였냐면 H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continuous functions vector space죠. continuous functions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C로 가는 거. 그때 내적을 어떻게 줬었냐면 F 내적 G를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FG 바 이렇게 줬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정했을 때 S라고 하는 집합을 Fn T는 2의 2파이가 아니라 INT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것들의 집합 N은 정수로 움직일 때 얘네들의 집합 이 함수들의 집합으로 정의를 하면 이게 올소노멀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h가 인피니트 디멘셔널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h가 인피니트 디멘셔널인지 증명을 하진 못했죠. 예. 근데 이제 얘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h가 인피니트 디멘셔널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orthonormal 하면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지금 무한집합인 linearly independent subset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가 finite dimensional일 수가 없죠. finite dimensional이면 linearly independent 한 게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니까 finite dimensional이면 linearly independent 한 subset의 원소의 개수가 finite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한집합의 linearly independent subset을 가져왔기 때문에 h가 infinite dimensional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h가 infinite dimensional이다 라는 걸 corollary 2의 결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corollary 2가 좀 잘 쓰였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라고요? orthogonal 하면 non-zero 벡터로 이루어진 orthogonal subset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사실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S is an orthonormal basis for H? 이걸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orthonormal 한데 H에 있는 모든 벡터를, 모든 함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linear combination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대답을 하면 not, no in the sense of linear algebra. linear algebra 측면에서는 이게 대답이 안 됩니다. 베이시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벡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얘네들의 finite linear combination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항함수 뭐 이런 것들은 이 int승을 뭐 유한계 더해봤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끼리 막 더하게 되면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좀 그렇지만 여튼 주기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함수도 좀 그런데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쵸? 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주기함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여튼 주기함수 그러니까 주기함수는 아니고 주기함수랑 좀 그렇고 대충 생각을 하면 0과 2파이 사이에 0에서 함수값 2파이에서 함수값을 비교를 해보면 같잖아요. 그죠? 얘네들의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을 하면 t라고 하는 친구는 0에서 함수값 2파이에서 함수값이 다른데 얘네들의 파이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보면 0에서 함수값 2파이에서 함수값이 다를 수가 없죠. 같죠. 여기다 0 넣는 거랑 2파이 넣는 거랑 같으니까. 따라서 이게 모든 연속 함수가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리니어 알제브라 측면에서 안 돼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yes라고 할 건데 orthonormal basis라고 부를 건데 이거는 in the sense of Fourier analysis. 거기서는 orthonormal basis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해서 L2 센스로 수렴하면 혹은 dense하면 이 S라는 집합이 이 H라는 셋에 대해서 이렇게 dense하면 그러면은 이제 L2 센스에서 dense하면 우리가 orthonormal basis라고 부를 거거든요.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셔도 되는데 여튼 이거를 yes라고 부르는 순간도 올 수 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튼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그냥 뭐 일단 우리 리니어 알제브라 수준에서는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가서는 이제 yes라 orthonormal basis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리니어 알제브라 센스가 아니라 좀 다른 센스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목표는 뭐냐? 오늘 이제 이번 시간 목표는 find an orthonormal basis for finite dimensional inner plus space.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orthogonal basis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할 건데 인피니트 디멘셔널한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사실 이걸 원하는데 뭐 좀 딴 걸 찾으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서 인피니트 디멘셔널은 별로 안 궁금해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인피니트 디멘셔널은 그냥 그 과목마다 또 따로 다루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리 애널리시스에서는 이 스페이스를 좀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그건 그 과목에서는 또 그것만의 또 관심사가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모듈러 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튼 거기까지 하면 좀 너무 가는 것 같고요. 우리는 finite dimension inner product space의 orthonormal basis를 찾는 걸 목표로 이제 theorem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Gram-Schmidt process 혹은 Gram-Schmidt orthogonalization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하려고 해요. 사람 이름이고요. 자, 우리가 inner product 스페이스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S를 linearly independent한 subset을 가져올게요.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S를 가지고 S를 orthonormal한 subset으로 바꿀 거예요. 스팬은 계속 유지하면서 얘를 이제 바꿀 건데 S'이라고 하는 집합을 정의하겠습니다. 얘는 V1부터 Vn 이렇게 이루어진 집합인데요. 여기서 V1하고 Vn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자, 처음 V1은 W1을 그대로 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V2는 어떻게 할 거냐면 V1과 수직이 되면서 다시 뭐라고요? V1과 수직이 되면서 이게 orthonormal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V1과 수직이 되면서 W1, W2를 가지고 V2를 만들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V2를 만들 건데 V2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첫 번째 V2는 V1이랑 수직이면 좋겠어요. 두 번째 V2는 유닛 벡터면 좋겠어요. 세 번째 V2는 W1과 W2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V2를 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면 정답은 이겁니다. 자, W2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linear coefficient 있죠. 이 친구를 이렇게 빼줄 겁니다. 이렇게 빼줄 거예요. 사실 이 linear coefficient가 여러분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처음 봤다, 이게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 프로젝션 하면서 공부했던 거거든요. 프로젝션 프로즈 VW 뭐 이런 거 그죠? 미적분학 2 시간에 calculus 2 시간에 여러분 이런 거 보셨잖아요. 거기서 이거 비슷한 거 봤어요. 이게 처음 본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처음 본 게 아니라 이게 좀 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콜을 하면 이게 V가 있고 W가 있으면 여러분이 W를 V 위로 프로젝션한 거 이게 프로즈 VW였죠. 그죠? W를 V 위로 프로젝션한 게 프로즈 VW였는데 이걸 정의를 어떻게 썼냐면 그냥 하던 대로 했죠.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W 벡터 V 벡터 내적한 걸 크기로 가지고 V의 크기의 제곱분의 V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 벡터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본 게 아니라 그때 유도 방식은 기억이 나시죠? 근데 유도 방식은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크기가 W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되고 V의 크기 W의 크기 코사인 세타 해준 게 V 내적 W니까 W의 크기 코사인 세타는 V의 크기 분의 V 내적 W로 볼 수 있죠. 네, 이거의 길이가 그러니까 V랑 평행해야 되니까 얘랑 곱해주면은 프로즈 VW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리니어 코에피션트가 여러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다 했던 리니어 코에피션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한국말은 아니겠지만 글로 적어보면 이게 projection of y onto vi 이렇게 볼 수 있어요. proj y 혹은 proj 기호로 쓰면 proj y vi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네요. 이거 조금 있다가 올서거너 프로젝션이라고 해가지고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좀 이따가는 아니고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네요. 좀 시간 관계상. 여튼 이게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프로젝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W1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W1이라는 친구가 있어. 근데 W2라고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뭘 할 거냐면 이 W1과 W2로 인해 스팬되는 어떤 평면이 있겠죠. 평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주려고 하냐면 수직이 돼야 되니까 W1과 수직이 돼야 되니까 W1으로 W2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벡터가 바로 아까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벡터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W1과 수직이고 그 다음에 W2와 W1으로 생성되는 벡터 스페이스 내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걔를 이제 유닛 벡터일 필요는 없네요. 미안합니다. 유닛 벡터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아직은. 여튼 제가 유닛 벡터로 만드는 건 나중에 할게요. 유닛 벡터로 만들려면 이제 크기를 나눠주면 되겠죠. 노멀라이즈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니까 이 벡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벡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벡터는 proj w1, w2를 w2에서 빼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v2를 이렇게 설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소노마 베이시스를 만들고 싶으면 이제 v1 프라임을 나중에 크기로 나눠줘야겠죠. v1을 크기로 나눠주고 이 작업을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하는 작업을 따로 해줘야 될 겁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v3는 또 어떻게 할 거냐면 W3에서 빼줄 건데 뭘 빼줄 거냐면 V3를 W1과 W2로 이루어진 평면으로 프로젝션을 시킨 벡터를 빼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는 얘는 projection of V1 onto W2였잖아요. W1이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맞아요. 네. 미안해요. W2 onto V1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해줄 거냐면 그 V1이 W1이니까 그죠? 얘 이제 뭘 해줄 거냐면 projection of W3를 W1과 W2로 스팬되는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시킬 거예요. 그게 사실 V1하고 V2로 스팬되는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onto the space spanned by V1 and V2.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이 써지냐면 normal V1의 제곱분의 W3 V1 마이너스 normal V1의 V2의 제곱분의 W3 V2 이렇게 써집니다. 됐나요? 이게 실제로 이게 되는지가 궁금하면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근데 여튼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얘라는 거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가 얘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면 VK를 WK 빼기 시그마 J는 1부터 K-1까지 VJ의 크기의 제곱분의 WK 내적 VJ의 VJ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S 프라임이 orthogonal set of non-zero vector고 그리고 span of S 프라임은 span of S가 유지된 상태로 그대로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우리가 Gram-Schmidt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명제 자체를 증명하는 거는 뭘 증명하면 되죠?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건 S 프라임이 orthogonal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non-zero 벡터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span of S 프라임이 span of S인지 그 세 가지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해볼까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하단 들어가면 되는데. 그 새로 만들어낸 벡터가 기존 벡터랑 orthogonal한지 확인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j가 i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vj가 vi랑 내적을 했을 때 0인지 그걸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j랑 i랑 같을 때는 이제 0이 아닌지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j가 i보다 클 때, 그러니까 orthogonal인지 확인을 하려면 j랑 i랑 다를 때 vj가 vi랑 수직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둘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인덱스가 더 클 테니까 j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는 크겠죠. i랑 j랑 다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성을 잃지 않고 j가 i보다 크다고 놓고 그냥 써보려고 해요. 그럼 vj는 어떻게 써지죠?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래서 wj 빼기 j로 하지 말고 k로 할까요? k가 i보다 클 때 vk 내적 vi가 0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k는 wk 빼기 시그마 j는 1부터 k-1까지 wk 내적 vj의 크기의 제곱분의 vj 내적 vi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이고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이게 0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0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얘가 얘랑 같고요. 얘랑 같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하시면 되죠. 전개를 해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wk 내적 vi 빼기 시그마 j는 1부터 k-1까지 vj의 크기의 제곱분의 wk 내적 vj 그 다음에 vj 내적 v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잘 조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이제 주장은 얘가 0이다. i랑 j랑 같으면 살아남고 i랑 j랑 다르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위 인덕션 K 인덕션이 필요한 거죠. 네. 인덕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예쁘게 써볼게요.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좀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자, 클레임은 뭐로 할 거냐면 클레임 첫 번째는 K가 I보다 크면 VK 내적 VI가 0이다. 이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K에 대한 인덕션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K가 2일 때를 먼저 보여야 되는데 베이스 케이스를 먼저 봐야죠. 인덕션 그 수학적 귀납법을 쓰려면 베이스 케이스를 먼저 봐야 되니까. 그래서 K가 2일 때가 일단 제일 먼저일 텐데 K가 2일 때는 V2 내적 V1을 본다는 얘기겠죠. V2 내적 V1을 보는 건데 하란 대로 하면 됩니다. 자, W2 빼기 V1의 크기의 제곱분의 W2 내적 V1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V1이랑 내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전개를 해보면 이게 0이 나오죠. 보시면은 이게 V1 이게 전개하면 W2 내적 V1 빼기 V1의 크기의 제곱분의 W2 내적 V1이 스칼라니까 밖으로 꺼내지고 V1 내적 V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게 지워지죠. 다 0이 되죠. 네, 그러니까 K가 2인 경우는 당연하고 K가 이제 2보다 큰 경우에는 VK 내적 VI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쓴 이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이 친구가 되는 건데
근데 지금 J가 K보다 작잖아요. 그죠? J가 지금 1부터 K-1까지 변하니까 K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랑은 이게 J가 I랑 다르면 0이고 J가 I보다 크면 그 J가 I보다 그러니까 J랑 I랑 다르면 0인 거죠.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J랑 I보다 크면 0인 건 알겠죠? 왜냐면 가정이 그거니까. 그럼 J가 I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물을 수 있는데 J가 I보다 작으면 순서를 바꾸면 되죠. VJ 내적 VI가 VI 내적 VJ의 바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I가 K보다 작은 건 맞으니까 또 인덕션에 의해서 얘가 또 0이 되는 겁니다. 여튼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0이 돼요. VJ 내적 VI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J랑 I랑 다르면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J랑 I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WK 내적 VI 빼기 J랑 I랑 같은 경우만 살아남으니까 J 대신에 I를 넣어주시면 VI의 제곱분의 WK 내적 VI VI 내적 VI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이랑 지워지고 또 얘랑이랑 지워지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를 쓴 거예요.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말로 떼었죠. 좋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1 증명을 했고요. 이제 클레임 2를 보여야 되는데 클레임 2는 뭐죠? 넌제로 벡터다. 이걸 보여야죠. 그러니까 K랑 그러니까 VI가 0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야겠죠.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증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덕턴 I입니다. I에 대해서 인덕션을 쓸 거예요. 자, 먼저 I가 1인 케이스는 클리어 하죠. V1은 당연히 0이 아니에요. V1은 W1이니까 V1은 W1이니까 여기 보이죠? V1 W1이니까 W1이 0일 수는 없어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0벡터가 없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V1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리어 해요. 자, V2부터가 문제죠. I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인덕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귀납적 가정을 쓴다는 게 그렇네요. 여러분 이거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귀납적 가정을 쓴다는 게 지금 여기서 약간 strong induction을 썼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J가 K보다 작으니까 귀납적 가정을 쓸 수 있다 그랬죠.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적 귀납법은 n-1일 때 성립하면 n일 때 성립한다. 그게 수학적 귀납법이었을 텐데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사용했던 거는 strong induction입니다. 그 얘기를 좀 먼저 했었어야겠네요. 제가 여기서 사용한 거는 이제 강한 수학적 귀납법이라 해서 strong induction이고요. 교재에서도 이걸로 했는지 잠깐 볼까요? 교재 증명을 제가 따라서 한 건 아니거든요. 교재는 n-1 그걸로 했네요. 네. 그걸로 했는데 제가 여기서 사용한 거는 이제 strong induction 강한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쓰는 거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수학적 귀납법이 뭐예요? 자연수 n에 대한 명제가 있으면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그러니까 Pn이 이제 n은 자연수, proposition이죠. proposition. on n. n은 뭐 0 이상의 자연수라고 할까요? 네. propositions on n이 있었을 때 얘가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고 싶으면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였냐면 P0이 참임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1이 참이다. 이걸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적 귀납법이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좀 베리에이션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도미노잖아요. 이게 P형이 성립하면 P형이 성립하니까 P1이 성립하고 P1이 성립하면 P1이 성립하니까 2번에 의해서 또 P2가 성립하고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계속 참임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보일 필요 없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그 도미노가 꼭 이렇게 생겼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고 보이고 싶으면 내가 꼭 이런 식으로 도미노를 세울 필요 없이 다양한 버전의 도미노를 세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스트롱 인덕션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수학적 귀납법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스트롱 인덕션이에요. 그래서 스트롱 인덕션이 뭐냐면 P0이 참임을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i가 n보다 작을 때 pi가 true이면, 이거 쉽게 생각하면 이게 좀 보기가 싫으니까 p0부터 pn-1까지가 true면 그러면은 pn이 true다. 이거를 보이면 돼요. 이게 스트롱 인덕션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스트롱 인덕션. 이게 갑자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자, 먼저 1번에 의해서 P0이 참이죠. 1번에 의해서. 그 다음 P1이 참임이 궁금한데 지금 P0이 참이기 때문에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P0이 참이면 P1이 참이다.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거라 P0이 참이니까 P1도 참이에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n에다가 2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n에다가 2를 넣어주면 P0하고 P1이 참이니까 P2가 참이죠. 맞나요? P0하고 P1이 참이니까 P2가 참이죠. 그래서 얘랑 참이라 그랬으니까 P2도 참이 되는 겁니다. n에다가 3을 넣어주면 P0, P1, P2가 참이면 P3이 참이다.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건데 2번은. 근데 얘랑 참이라 그랬으니까 P3도 참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쭉쭉쭉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참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새로운 도미노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여기서 이제 2번 명제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밖에 못 썼죠. 근데 스트롱 인덕션의 경우에서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다 쓸 수 있어요. 얘가 가정이잖아요. 이게 가정, 이게 결론이니까 PN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PN-1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덕션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걸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렇지 않나요? 굳이 이걸 왜 써야 되죠? 그죠? 어차피 얘를 보이는 거나 얘로 증명하는 거나 얘로 증명하는 거나 똑같은데 이게 좀 더 난이도가 쉽단 말이죠. 이거는 i가 n보다 작을 때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i가 n보다 작은 그런 명제들이 참이라는 가정을 다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훨씬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덕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부 웬만하면 다 이걸 쓰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의 강력함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알 수 있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Every natural number 혹은 뭐 positive integer has a prime factor. 모든 자연수는 소인수를 갖는다. 이걸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는 아니죠. 당연한 건 아니죠. 이게 증명을 다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은 이제 증명을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할까 이게 좀 막막합니다. 막막한데요. 강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증명이 간단해요. 2 이상의 퍼지티브 인티저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1은 프라임 팩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2가 프라임이기 때문에 프라임 팩터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됩니다. 이 경우가 베이스 케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n이 2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ssume n이 2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n 이제 원하는 건 뭐예요? n has a prime factor죠. 그리고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하는 건 뭐예요? 가정하는 거는 every positive integer 2 이상, 그리고 2 이상이면서 n보다 작은 거. 그죠? 그냥 대충 쓸게요. 2 이상이면서 n보다 작은 거. 이것이 프라임 팩터를 갖는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n보다 작은 수들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성립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any prime factor를 간다. 이걸 원하는 거죠. 이게 assume이고 이게 want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n doesn't 그 n이 prime이 아니면 if n is n이 만약에 prime이면 끝났죠. n이 prime이면 소수면 we're done. 끝났습니다. 그냥 그 자기 자신이 소인수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죠. if not 그렇지 않으면 n이 prime이 아니다. 소수의 정의가 뭐예요? 자기 자신과 1로만 나눠 떨어지는 수. 이게 소수의 정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1하고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re exists 어떤 a라는 자연수가 있어서 a natural number a dividing n such that a는 1도 아니고 n도 아닌 그런 이제 a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positive integer. 근데 사실 이제 natural number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positive integer라고 적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n은 then n은 a,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where b is a positive integer. 나눠 떨어지니까 네, n을 a, b 이렇게 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n보다 작잖아요. since a가 n보다 작기 때문에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a has a prime factor 맞나요? 네, 귀납적 가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n-1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것밖에 몰랐으면 우리가 얘에 대해서 귀납적 가정을 쓸 수가 없죠. 왜냐면 정확하게 1 작은 수는 아니니까. 근데 모든 n보다 작은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a가 프라임 팩터를 갖는다 라는 것을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assume을 한 거죠.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참입니다. 그러니까 a가 프라임 팩터를 가지니까 n도 프라임 팩터를 갖는 거죠. 이거는 사실 꼭 필요는 적을 필요는 없었는데 여튼 a가 이제 p 곱하기 뭐로 써지니까 n도 이제 p 곱하기 뭐로 써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강한 수학적 귀납법에 굉장히 잘 활용되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수학적 귀납법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해석개론 처음 할 때 그때 아마 다룰 것 같아요. 여튼 네. 강한 수학적 귀납법을 제가 여기서 쓴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지금 j가 i보다 작으니까 j가 지금 k보다 작으니까 j가 k보다 작으니까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vj 내적 j가 만약 i보다 크면 vj 내적 vi가 0이다. 이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 얘기를 좀 빼먹은 것 같아서 제가 아래에서 정리를 했어요. 시간이 들긴 했지만 여튼 네, 소개를 했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v가 0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야 돼요. 자, i는 1인 경우는 클리어하다고 얘기를 했고 i가 1보다 큰 경우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다 그랬는데 그 경우에 vi의 정의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vi는 wi 빼기 시그마 j는 1부터 i-1까지 wi 내적 vj의 normal vi의 제곱분의 vi 이렇게 써진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써진다. 그럼 잘 보시면 이게 만약에 0이라고 쳐봐요. 이게 0이면 어떻게 돼요? wi가 vj들의 스팬으로 그러니까 vj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지는 거니까 어디에 있다는 얘기냐면 span of v1 점점점 v i-1 여기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wi가 그쵸? 근데 v1부터 vi-1까지의 스팬은 w1부터 wi-1까지의 스팬하고 같다라는 게 만약 증명이 되면 그쵸? 이게 만약 증명이 되면 모순이겠죠. 왜냐면 wi부터 w1부터 wi-1까지 linearly independent 해야 되니까 그쵸? wi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같은지 그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앞에 얘를 먼저 증명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claim 3를 먼저 이제 claim 3를 써볼게요. claim 3는 뭐냐면 span of v1 vi가 span of w1 wi다.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해요. for all i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덕턴 i를 할 건데 i가 1인 케이스는 v1하고 w1이 같으니까 clear 하죠. 그래서 이제 i가 1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할 건데 i가 1보다 크면 결국에는 이제 span of v1 vi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궁금하면 여러분이 vi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또 보는 거죠. 아까랑 사실 비슷한 건데 vi가 아까 어떻게 써진다 그러면 wi에 대해서 시그마 j는 1부터 i-1까지 vj의 크기의 제곱분의 wi vj 이렇게 써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 안에 있어요? 얘가 어디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러니까 얘가 어디 안에 있어? 지금 이 친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이게 v1부터 vi-1까지의 1차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안에 있냐면 vi라고 하는 벡터는 이 vi라고 하는 벡터는 wi v1 vi-1까지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됐으니까 vi는 여기 안에 있죠. 근데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v1부터 vi-1까지에 의해서 생성되는 집합이랑 w1부터 wi-1까지에 의해서 생성되는 집합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에 의해서 span of wi v1 w1 wi-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로 인해 생성되는 집합이랑 얘로 인해 생성되는 집합이 같으니까 wi를 추가시킨다 해서 생성되는 집합이 달라지진 않겠죠. 따라서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에 의해서 얘랑 같습니다. 그럼 끝났죠? vi가 w1부터 wi까지에 의해서 스팬되는 스페이스 안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span of v1 vi라고 하는 게 어디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한 거냐면 span of w1 wi 안에 있다 라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v1부터 vi-1까지는 당연히 w1부터 wi-1까지 안에 있고요.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에 의해서. 그리고 vi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안에 있겠죠. 그죠? 얘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됐나요? 그럼 이제 반대 방향을 보여야 되는데 w1부터 wi-1까지는 자연스럽게 v1부터 vi-1까지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에 의해서. 그래서 wi만 관찰하면 되는데 근데 이건 좀 더 쉽죠. wi가 넘기면 그죠? 넘기면 vi 플러스 시그마 j는 1부터 i-1까지 normal vj의 제곱분의 wi 내적 vj의 vj 이렇게 되니까 그죠? wi라고 하는 친구가 v1부터 vi까지 1차 결합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이쪽 인클루전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에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클레임 3가 증명이 됐으니까 클레임 3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게 클레임 3에 의해서 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끝났죠. wi가 여기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얘가 0이면 모순이다 라는 걸 확인한 거기 때문에 0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vi가 난제로다 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자, 좀 교재랑 다르게 증명을 해가지고 좀 스트롱 인덕션을 여기 클레임 1을 보일 때 좀 쓰긴 썼는데 좀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교재에 있는 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스트롱 인덕션을 써서 증명을 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라임 슈미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 이렇게 linearly independent한 어떤 subset이 주어지면 걔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조작을 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잘 조작을 해서 이렇게 linearly 그러니까 그 올소고널한 벡터들을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claim 3가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스팬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바꾸는 과정이다 라는 게 지금 좀 중요한 과정이에요. 스팬은 지금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V1하고 V2하고 스팬되는 스페이스랑 W1하고 W2가 스팬하는 스페이스랑 지금 똑같은 스페이스라는 게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팬은 계속 유지하면서 점차 이렇게 올소고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시를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차원 공간상에서 3개의 벡터를 그냥 아무렇게나 줬다고 해봐요. 뭔가 좀 이상하게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은 이러면 좀 너무 안 보이니까 제가 직사각형 상에서 벡터를 제가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벡터를 가져올게요. 이 3개 벡터에 대해서 그램-슈미트 올소거널라이제이션을 적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일단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얘를 V1, 얘를 V2, 얘를 V3라고 했으면 V1은 일단 그대로 놓습니다. 이걸 이제 W1 그대로 잡는 거죠. 좀 표기를 아까랑 좀 코인사이드하게 써주면 얘를 W1, 얘를 W2, 얘를 W3 이렇게 linearly independent한 3개의 벡터를 가져왔다고 해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램-슈미트 올소거널라이제이션을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V1은 W1 그대로 놓습니다. 그리고 V2를 잡을 건데 V2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W1과 W2에 의해서 스팬되는 스페이스, 다시 말하면 평면상에서 벡터를 잡을 거예요. 그럼 그 평면상에서 W1하고 수직이 되도록 잡을 겁니다. W1하고 수직이 되도록 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대충 뭐 이렇게 잡았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V2를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직이 되도록 W1과 W2가 이루는 평면상에서 V2를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V3는 어떻게 잡냐? V1하고 V2가 V2 그리고 W3가 이루는 평면상에서 공간이죠. V1, V2, W3는 이제 공간을 이루죠. 그러니까 R3 전체에서 V1, V2, 그다음 V3가 수직이 되도록 V3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이 되도록 뭐 이렇게 약간 뚫고 나오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얘가 동시에 수직이 되도록 V1하고도 수직이고 V2하고도 수직이 되도록 V3를 잡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그램-슈미트 올소거널라이제이션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V1은 그냥 그대로 놓고 V2는 V1하고 수직이 되도록 잡아야 되고 V3는 얘하고도 수직, 얘하고도 수직이 되도록 잡아야 되고 V4는 V1하고도 수직, V2하고도 수직, V3하고도 수직이 되도록 잡아야 돼요. 근데 잡을 때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라 기존의 W1, W2가 이제 스팬되는 스페이스 안에서 그 안에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잘 했나 좀 싶긴 하네요. 여튼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증명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같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올소고널 프로젝션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제가 다룰 거예요. 올소고널 프로젝션이 이제 정의를 제가 따로 할 겁니다. 뒤에서 올소고널 컴플리먼트 한 다음에 올소고널 프로젝션을 따로 정의를 할 거라서 그때 이제 정의를 하면 이제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튼 여러분 Theorem 6.4를 기억을 할 때는 결과 정도만 기억을 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게 이 성질이 성립한다 라는 거를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선형대수 시험 본다거나 할 때는 좀 외우셔야 되는 식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example 통해서 좀 어떻게 그램-슈미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